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촉구했습니다. 나토의 아태 협력국들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교관들은 워싱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11일 개막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31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 밖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보장 조치에 복귀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에 일본과 미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미국 주재 외교 당국자들은 11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종구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한국은 나토와 아태 협력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공사는 특히 전 세계가 팬데믹, 공급망 붕괴, 인공지능, AI 등 초국가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북한의 위협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 cooperation with NATO and European countries and other, value shared countries, we can push them in a high, upended, high ethics and high moral way. Well, that's the initial stage that the NATO can help us. 토론회에 참석한 아태 협력국 외교관들은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러드 미국 주재 호주 대사는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된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호주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unless we invest therefore in global strategic stability and invest in the defense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ere you've had such a flagrant breach by the Russian Federation's invasion of Ukraine, then if and when security challenges arise for us in our part of the world, then we would stand alone. 이날 토론에 참석한 4개국 외교 당국자들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회의를 계기로 네 나라 간에도 정기적 협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상공을 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 정찰기 비행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그런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게 긴장 고조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 등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그것은 각 국가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일 3국 협력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국가안보 체계의 핵심 축이라면서 핵과 비핵 수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미국이 직면한 국가안보 도전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꼽았습니다. Our vote leadership positions focus on our 5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s. 브라운 지명자는 이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중 및 미사일 통합 방어,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및 연습,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전자전을 포함한 기술 협력 분야에서 미한일 3자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이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 GMD 체계를 개선하고 차세대 요격 미사일, NGI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계속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GMD 체계와 더불어 모든 범위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미사일 격퇴 역량을 활용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은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해 북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의 안보 가치에 대해선 미한동맹은 동북아에서 70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 체계의 핵심 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은 1953년 이후 북한과의 대규모 충돌을 성공적으로 억제했고 한국, 일본, 중국 간의 영내 안보 역학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의 도발을 감안할 때 미한동맹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또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참의장으로 인준되면 어떤 권고를 하기 전에 기존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한일 연합훈련이 북한에 더 호전적인 행동을 불러오더라도 동맹에 매우 가시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만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상원의원은 11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미한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안보 문제로 정보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통한 인적 연결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과 관련해 매우 필요한 확약이었을 뿐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핵 야망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18일 출범할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을 거론하면서 다음 주 서울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자산 사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및 실행에 대해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이것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IAEA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방침에 따라 정부 관료의 성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의혹도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언급한 내용을 상기하고 IAEA는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 일본이 취한 접근법과 활동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 대변인은 또 IAEA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처리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국토환경보호성 대외 사업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IAEA 보고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적극적으로 비호, 두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원자력 관련 기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 삼중수소의 소량 방출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1일 VOA의 관련 서면 질문에 오염수 속 잔류 방사선인 삼중수소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선량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이나 의료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선 노출량보다 훨씬 낮으며 방사선 수치가 낮을수록 이로 인한 위험성은 낮아진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 산하 원자력 규제 기관인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소량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삼중수소는 그 자체로 너무 약해 피부를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히글리 미국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 교수는 11일 VOA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은 소량의 삼중수소에 대한 일각의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서도 삼중수소를 바다나 하천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과학 전문가인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도 삼중수소가 배출되더라도 엄청난 양의 바닷물에 섞여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유의미한 방사선량 측정조차 어려울 것이라면서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은 제로에 가까우며 해양 생태계나 해산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